전기차, 스마트폰, 아니 심지어 최첨단 전투기까지 이 모든 것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영구 자석인데요. 이 자석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료가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히토류 공급망의 한 90% 이상을 단 한 국가, 중국이 꽉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그냥 문제가 아니죠. 이건 뭐 국가 안보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지금 딱 그런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는 정말 필사적으로 히토류 독립을 외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우리도 광산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흙 파서 광물 캐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원석을 캐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걸 정제하고 합금을 만들고 최종 제품인 초강력 자석으로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미국 땅 안에서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광산에서 자석까지 마인 투 매그넷이라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예요. 이야. 이건 경제를 넘어서서 사실상 국가 안보 산업을 재건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제2의 반도체 전쟁을 보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거대한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미국의 대표 선수 세 팀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미 왕좌에 앉아있는 챔피언, 또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바다에 뛰어든 탐험가, 그리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비밀 병기까지. 이들의 전략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먼저 현재 미국의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죠. MP 머티리얼스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틴 패스라는 아주 거대한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북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대규모로 히토류를 채굴하고 또 가공하는 곳이라고요. 네, 미국 히토류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줄여서 NdPr 산화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초강력 영구자석의 핵심 재료입니다. 바로 그게. 네, F-35 전투기 엔진부터 전기차 모터까지 이게 없으면 아예 돌아가지를 않아요.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이 정도 규모로 이걸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딱 두 곳뿐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마운틴 패스 광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회사가 최근에 아주 폭탄 선언 같은 걸 했다면서요. 2025년 7월부터는 더 이상 중국의 히토류를 안 팔겠다. 이렇게요. 이건 거의 최대 고객을 스스로 걷어차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굉장히 대담한데요? 대담한 정도가 아니죠. 이건 모든 걸 건 승부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마운틴 패스에서 캔 히토류 농축액을 전부 중국으로 보내서 최종 가공을 해왔거든요. 그랬군요. 그걸 이제 완전히 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인디펜던스 퍼실리티라는 자체 시설을 지어서 미국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선언이죠. 모든 걸요? 네. 이게 바로 MP 머티리얼스의 핵심 전략이에요. 어떤 불확실한 신기술에 베팅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자신들의 자산, 마운틴 패스라는 확실한 카드를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 가장 정석적인 스케일업 전략인 셈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더 크게 키워서 아예 압도해버리겠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단순히 원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최종 제품인 자석까지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 점이 이들의 야망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10X 퍼실리티라는 이름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0X요? 네, 말 그대로 자석 생산량을 지금의 연간 1000톤에서 10,000톤으로 딱 10배 늘리겠다는 겁니다. 10배나요? 성공만 한다면 광물 채굴부터 최종 자석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수직 계열화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미국산 히토류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가장 확실한 길을 가겠다 이건데,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모든 걸 거는 회사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MP 머티리얼스가 땅 위에서 이미 가진 것을 더 크게 만드는 전공법을 택했다면 두 번째 주자는 아예 지구 반대편 같은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땅이 아니라 수천 미터 아래의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말이죠. 바닷속이요? 와, 감자만한 돌멩이를 주우러 수천 미터 아래 심해로 내려간다니?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더 메탈스 컴퍼니 TMC라는 회사죠. 맞습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건 다금속 단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태평양 심해 바닥에 쫙 깔려있는 감자 모양의 광물 덩어리입니다. 이게 수백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건데 이 작은 돌멩이 안에 니켈, 구리, 코발트, 망간 같은 핵심 광물들이 아주 고농축 상태로 들어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히토리오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핵심 소재들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노다지를 캐는 거네요. 그렇죠. 잠재력만 보면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죠. 어떤 거죠? 성공하면 대박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 깊은 바닷속을 헤집는다는 게 과연 괜찮을까? 미지의 심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환경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움직임이 정말 번개 같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정부 규정이 바뀌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요. 2배나 넓은 구역에 대한 채취 허가 신청서를 냈다고요. 이건 거의 규제가 바뀔 걸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게 TMC의 스타일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이죠. 규제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가장 과감하게 뛰어드는 겁니다. 아, 다만 이런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시간표는 꽤 깁니다.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로 봐도 정부 허가 승인이 빨라야 2026년 말에 나오고 그 후에 실제 상업 생산에 들어가려면 2029년은 되어야 할 겁니다. 꽤 오래 걸리네요. 네, 넘어야 할 기술적, 규제적 장벽이 산더미 같은 아주 긴 호흡의 도전이죠. 정리해보면 안정적인 땅 위의 강자 MP 머티리얼스와 위험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품은 바닷속의 도전자 TMC. 전략이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런데 이 둘과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전쟁에 뛰어든 세 번째 선수가 있다고요? 네,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세계 최강대국 정부가 당신의 가장 큰 투자자이자 파트너가 되어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뭐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천군만마를 등에 업은 기업이 USA Rare Earth입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 국방, 항공우주, 고성능 전기차 같은 최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최고 등급의 자석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 자석이요? 네, 흔히 네오자석이라고 불리는데 히토류 가루를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꾹 눌러서 구워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작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이 되어서 F-35 전투기나 미사일 유도 장치 같은 곳에 꼭 필요하죠. 시작부터 최종 제품, 그것도 최고 사양의 제품을 노린다는 거군요. 그런데 원료는 어디서 가져오죠? MP 머티리얼스처럼 자체 광산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회사의 영리함이 드러납니다. 작년에 영국의 히토류 합금 전문 제조업체인 LCM이라는 회사를 인수해버렸습니다. 인수를 했군요. 네, 이 회사가 중국 외지역에서 자석의 핵심 중간 재료인 스트립캐스트 합금을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거든요. 이 인수를 통해서 당장 광산이 없어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공급망의 허리를 딱 확보한 겁니다. 아하, 일단 중간부터 잡고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자석부터 만들고 미래의 텍사스에 있는 라운드탑 광산 개발이 끝나면 원료까지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이루겠다는 큰 그림이죠. 와, 정말 치밀하네요. 그런데 이런 회사에 미국 정부가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걸 넘어서 아예 회사 지분 10%를 사들여서 주주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1월 25일에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이 거래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정부가 약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반도체법, 그 칩스 액트를 통해서 대규모 대출은 물론이고요. 수천억 원의 현금을 직접 꽂아주고 거기에 더해 회사 지분 10%를 확보해서 아예 주요 주주가 됐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옵션, 즉 신주인수권까지 두둑하게 챙겼죠.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네요. 정부가 아예 이 회사의 성공에 우리 명운을 걸었다고 시장 전체에 선언하는 것과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USA Rare Earth의 민관협력 모델입니다. 정부가 단순히 돈만 대주는 게 아니라 직접 주주로 참여해서 리스크를 함께 지고 성공의 과실도 나누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결국 이 돈이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돈이 미국의 미래 산업과 국방을 지키기 위한 이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는 셈이죠. 정부가 그만큼 이 히토류 독립 문제를 아주 심각하고 또 절박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중국 의존 탈피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세 회사가 각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네요. 그렇죠. MP 머티리얼스는 이미 가진 강력한 자산을 기반으로 더 크게 키우는 스케일업 전략. 가장 안정적이지만 속도는 조금 더딜 수 있죠. 네, 반면 TMIC는 심해 채굴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모든 것을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혁신 전략. 성공하면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겠지만 실패할 우려도 가장 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USA 레어어스는 정부라는 가장 확실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인수합병과 단계적 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차근차근 구축하는 그런 민관협력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회사 모두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이제 막 출발선을 떠난 기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이제 시작이라는 거군요. 네, 광산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성공했을 때 수십 배의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높은 위험을 동반하죠. 원문에서도 이들을 투기적 기업, speculative companies라고 표현하면서 잃어도 괜찮은 수준 이상으로 투자하는 건 금물이라고 경고하고 있더군요. 네,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접근해야지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조언입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기업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지형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미국의 히토류 독립전쟁에 나선 3명의 용사를 만나봤습니다. 땅 위의 제왕, 바닷속의 탐험가, 그리고 정부의 기사. 각자의 무기와 전략은 다르지만 목표는 단 하나, 중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기차와 풍력 터빈 같은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이 빨라질수록 이 히토류와 핵심 광물들의 가치는 정말 천정부지로 솟구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진정한 비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비용이요? 네, 이 초기 단계 기업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할 그 막대한 재정적 위험일까요? 아니면 TMC의 사례처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심해 생태계를 파헤치는 대가로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적 부담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